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입당,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와작직근하게 이렇게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류를 보면은 입당이라기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마치 접수하러 가는 것 같은, 입성을 하는 것 같은 개선장군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세 등등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핸드폰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입당을 한 것, 서명한 것, 그것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그렇게 점잖게, 최재형 전 원장은 점잖게 했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아주 와일드하게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이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막 조성을 했죠. 이 캠퍼 구성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4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당내 주자만 지지해야 된다, 캠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 밖에 있는데 그걸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몇 시간 이후에 있다가 또 이준석과 치맥 회동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무려 4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 103명인데 40명의 국회의원이 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윤석열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일종의 연판장을 돌리듯이 그런 분위기를 또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국민의힘 안에서 현역 의원들이 40명 이상이죠. 40명 이상이 모여서 활짝 열어놓은 그 문으로 입성하는 그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윤석열이 계속 이야기할 때 조만간 내가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삼지대에 가든지 입당을 하든지 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삼지대 쪽도 상당히 여지를 남겼습니다만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번 주 들어서 어제 그리고 주말에 전개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삼지대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삼지대에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40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좀 어렵겠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힘 안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집단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입당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다만 입당이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준석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꽃가마 안 태운다. 뭐 그 경선 절차 출발하기 전에 바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윤석열의 페이스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러 들어가는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간들이 이 상황을 많이 다뤘습니다. 자, 서울 세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다가오는 결정의 시간, 4달 중 입당 여부 결론 내린다. 뭐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이니 4달 중이면은 뭐 다음 주죠. 다음 주 되면은 이거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4달 입당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죠. 거기서 늦지 않게 결론 내겠다. 그리고 여전히 11월 이후 막판 단일화 결단설도 있다. 윤 캠프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3지대 쪽은 좀 멀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후원회를 발족시켜서 어제 후원금 모집을 했죠. 첫날인데 지금 한도가 후원금 모금할 수 있는 한도가 25억 6,545만 원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다 모았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수 중도 쪽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이죠. 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도 후원금을 모았는데 첫날에는 뭐 10억 원, 9억 원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첫날 25억을 다 모았다. 이것은 윤석열의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10만 원씩 냈으면은 25억이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 하루 만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까지도 윤석열의 늦지 않게 결론 내겠다 발언, 이것을 두고 입당 제3지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안의 기류를 보면은 뭐 입당이든 입성이든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같이 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40명이 집단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죠. 그 안에 친윤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모두 103명 모두 또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윤석열을 반기는 건 아니죠. 여전히 어떤 적폐몰이 수사, 또 보수정권 수사, 여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의원들은 또 최재형 쪽에 쏠리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 대권 주자들 쪽에 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큰 틀에서 윤석열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 국민의힘 안에는 친윤, 반윤, 당장은 이렇게 지금 세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최재형계, 뭐 홍준표계, 유승민계 뭐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친윤, 반윤, 과거에 친박, 비박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구도가 지금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친윤, 반윤 갈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 윤석열 입당 촉구. 자, 40명이나 입당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친윤, 반윤이 갈린다. 정진석, 권성동 등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친윤 의원 징계론이 나옵니다. 징계론이 왜 나오냐면은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캠프에 갔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당 지도부에 대한 무력 시위를 위해서 이준석에게 무력 시위를 하는 차원에서 어제 4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 8월 중 입당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8월에 입당해서 대선 경선 열차에 탑승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8월에 입당을 한다는 이런 보도를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여줬는데, 거기서 부인하지 않는 취재에 반응을 했다. 그래서 8월 입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윤석열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멀찍이 그 의자 하나를 두고 사이에 떨어져 앉아 있죠. 어제 김제시 금산사에서 진행된 월주선임 연결식에 나란히 참석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자료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딴 쪽을 보고 있는 1년 동안 갈등을 벌였던 두 사람이 자기 대권 주자로서 같은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입당 운대자 친윤 반윤 새 대결이 시작됐다. 이 사진은 같은 사진입니다. 입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준석을 만나서. 그러니 바로 국민의힘이 친윤, 반윤으로 나뉘었는데, 자, 이 나뉜 상황에서 기존의 대권 주자들, 그리고 선제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재명이 1위를 달릴 때 모든 대권 주자들이 공격을 해서 처음에 9명이 나섰을 때 8대1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제 윤석열도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한 10대1 정도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누군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자,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계 의원들이 이 윤석열계라고 아예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입당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재형 쪽은 특히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을 캠프에 영입한 윤석열에 대해서 최재형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비겁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하다.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으면 당연히 입당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당 밖에 머무른 채 사람만 빼가겠다는 것은 비겁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최재형 쪽에서도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쪽에서도 그 캠프 구성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내 주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시비 논란이 없도록 좀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좀 처신해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사람들 참석한 윤석열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은 스스로 당직을 사퇴해라, 당협위원장을 내놔라,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 주자들이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는데, 경향신문은 긴장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윤석열 때리기. 자, 윤석열이 입성을 한다니까 상당히 긴장을 했다는 겁니다. 대권 주자들이. 그래서 윤석열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히 최근에 그 캠프, 윤석열 캠프에 김종민 그 대변인이 가면서, 김병민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가면서 김종인 사람이다. 그 김종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했던 사람이고, 또 그 당직을 맡았던 한 2명이 더 가서 김종인 쪽에서 윤석열 캠프로 많이 갔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사람이라고 하면 김병민 혼자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당직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최재형 쪽에서는 김종인과 연결을 시킵니다. 김종인 품에 들어갔다. 윤석열이 김종인 품에 들어갔다. 이제 윤석열 캠프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아주 노회한 정치인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 최재형 원장 쪽에서도 좀 새 가설을 살짝 했죠. 조혜진, 박대출, 김용판, 김미애, 이 최재형계 의원 6명이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재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어제 40명이 윤석열 쪽에서 새 가설을 하니 급하게 무슨 6명이 모여서 우리는 최재형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런 모습을 비친 겁니다. 그리고 당내 대선주자 김태후도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간을 보듯이 입당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 하태경 의원, 유승민 의원도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형은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어제 지지율 조사에서 8%가 나왔습니다. 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에서 8%가 나와서 곧 10%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과 양강 대결 구도가 구축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죠. 싸움닭.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같은 검사 선배로서 계속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를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통성 문제를 하면서 그 혜택을 본 사람이, 그 여론조작의 수혜자가 혜택을 본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연장을 해서 그 부분까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니 홍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때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허위범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비난을 했는데, 또 어제는 윤석열을 겨냥을 해서 사냥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 윤석열을 같이 싸잡아서 비난을 했죠. 뉴시스 인터넷판 보시면 홍준표, 윤석열 겨냥해서 문 정권이 사냥개를 동원해서 적폐 수사를 했다. 사냥개, 충견, 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이끌던 검찰, 서울중앙지검, 사냥개를 동원해서 적폐 수사를 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지금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권 주자들이, 특히 홍준표가 앞장서서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이 입당하면은 최재형, 또 홍준표 다 포함해서 거의 10대 1의 싸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내부에 저기 또 한 명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대표. 윤석열에게 사사건건 어떤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 뭐 꽃가마 태우지 않겠다, 뭐 이런 말부터 여러 가지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태클을 걸어왔죠. 윤석열이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송구한 부분도 있다 하니 뭐 탄핵의 강에 빠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윤석열을 견제를 하는 듯한, 원래 본인은 자강론, 국민의힘 안에 주자를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계속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입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준석 페이스를 무너뜨릴 겁니다. 윤석열이 이준석 페이스에 말려들지를 않겠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순순히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접수하듯이 그렇게 몰려가는 그 형국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선 룰 이런 것을 놓고 이준석과 충돌을 할 건데 지금은 그 선제적으로 이준석이 길을 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여전히 밀당한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준석 8월 입당 확실하다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은 그냥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해.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페이스대로 하는 거야. 늦지 않게 결단할 거야. 이렇게 치맥 해동하고 또 다음 날에도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다. 그런데 이미 기세는 윤석열 쪽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또 견제를 하겠죠. 이준석 뒤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강론자들, 그래서 계속 견제를 하겠지만은 지금 페이스는 윤석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확언을 했다. 윤석열 8월 10일 입당설. 그런데 윤석열은 시기에 아직 논의한 것 아니야. 우리 페이스대로 할 거니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은 이준석을 무력화한 뒤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 체제를, 그래서 선제적으로 캠프를 또 구성을 하고 40명이 쫙 해서 스크럼을 짜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이 이재명을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상당히 이 지역 감정, 지역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이것은 이재명 입장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백제 배제론이죠. 백제 배제론. 백제라고 하면은 지금 호남 또 충청 이쪽 지역이었는데 백제 그쪽 사람들이 우리 5,000년 역사 동안 이 한국을 통일해서 지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도 충청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백제, 즉 호남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영남 출신, 안동에서 태어나서 잠시 자랐던 이재명이 호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은 안 된다. 왜?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 DJ도 호남만으로 안 돼서 DJP 연합을 했다. 그러니 이낙연이 민주당 경선에서 나를 추격을 하고 있지만 본선 경쟁력이 없다. 본선에 가면은 이낙연은 필패다. 왜냐? 호남 출신이라서. 자, 이 말을 하려고 이재명이 백제 배제론을 꺼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신문 보시면은 영남 후보론 대 호남 대망론, 이 제로섬 게임에 발목 잡히나. 자, 일단 지역주의 논란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이 논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호남 출신 이낙연에게는 없다.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호남 쪽에서는 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선에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 계속 그 말을 흘리겠죠. 본인은 일단 덕담 차원에서 이 이낙연이 작년까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서 5,000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한 적이 없지만은 그 이낙연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덕담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명백히
호남 배제론을 이재명이 설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남일보에 송국근의 대선 판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자 영남일보의 대선 판일기도 이재명의 백제 발언은 본선 겨냥한 호남 불가론,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87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7명이 있었죠. 그 중에 6명이 영남 출신인데 3명은 TK, 3명은 PK입니다. 그리고 1명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충청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선거구도에서 지역 이것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재명이 이낙연에 대한 승부수로 백제 배제론을 꺼냈다. 자, 그 결론입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